80만 원 주고 샀다가 이 영상이면 3년 후를 막습니다. 1년 뒤 음식물 봉투로 돌아간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제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집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이게 잘못된 질문입니다. 맞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구조가 우리 집 조건에 맞는지. 음식물 처리기는 쓰레기를 없애는 기계가 아닙니다. 관리 방식을 바꾸는 기계입니다. 편해지긴 하지만 대신 할 일이 생깁니다. 이 조건은 사시고 이 조건은 사지 마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방식 구조, 실제 후의 패턴, 현실 가격 분과까지 정리합니다. 실사용 후기와 클레임들을 분석했습니다. 후에는 항상 5가지로 나왔습니다. AS 분쟁, 필터 소모품 비용, 냄새 제로, 관리 노동, 투입 제한. 이 5개 중 하나라도 감당 못한다면 사지 마세요. 지금부터 구조적으로 풀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 음식물 쓰레기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서 85%입니다. 국, 찌개, 나물, 김치, 이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모든 방식의 본질입니다. 방식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조 분쇄형입니다. 열로 수분을 증발시키고 분쇄해서 가루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가 명확합니다. 4시간에서 6시간 뒤에 가루가 나오면 끝입니다.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여름철 위생 체감이 크고 부패가 지연되고 벌레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한계는 4가지입니다. 브랜드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수분 80%를 증발시키는 과정이 곧 전기요금과 시간입니다. 둘째, 광고는 감당률 90%를 강조하지만 소비자원 객관 시험 기준 실제 무게 감소는 76에서 78% 수준입니다. 체감과 광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냄새는 결국 필터 수명이 문제입니다. 연간 필터 비용은 소비자원 시험 기준 46,000원에서 156,000원까지 나타납니다. 같은 가격대 제품이라도 필터 설계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넷째, 밥, 떡, 당면은 건조 과정에 뭉쳐 바닥에 달라붙습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런 집이면 통과입니다. 환기 공간이 확보가 가능하고 베란다나 세탁실 설치할 수 있고 필터 비용을 운영비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여름 냄새, 벌레 스트레스가 큰 집, 이런 집이면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주방 중앙 설치 예정이나 냄새에 민감하시던지 밥, 떡, 당면이 주식이거나 유지비 예산이 없다면 사지 마세요. 여기서 이미 절반은 결정이 났습니다.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어느 브랜드를 사도 똑같이 후회합니다. 두 번째, 미생물형입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투입이 가능합니다. 처리 중에 음식물을 추가로 넣을 수 있고 소음이 낮고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통에 모아두고 알아서 처리된다는 경험을 줍니다. 참고로 건조 분쇄형도 추가 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처리 진행된 상태에서 넣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한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온도, 습도, 투입물에 따라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맵고 짠 음식은 반드시 헹궈서 넣어야 합니다. 건조형과 다르게 미생물은 염분이 높으면 미생물 활성이 저하됩니다. 한국 음식과 궁합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셋째, 미생물이 죽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 비용은 4에서 5만 원대고 작업 시간도 상당합니다. 구조 문제입니다. 이런 집이면 통과입니다. 조립 빈도가 높고 환기 공간이 확보가 가능되고 미생물 관리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전기 요금이 민감한 경우, 이런 집이면 구입하지 않습니다. 한국 음식 비중이 높은데 매번 헹구기가 어렵거나 관리 시간이 없거나 그냥 넣으면 끝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세 번째, 싱크대 설치형 디스포저입니다.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해서 음식물 분쇄 후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성능 이전에 합법성 확인이 필수입니다. 환경부 고시 기준으로 고형물 80% 이상 회수하고 하수 배출 20% 미만 조건만 충족한 인증 제품이 허용됩니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온라인 유통 제품 62.3%가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인증 제품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증 확인이 먼저입니다. 성능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인증 제품이라도 2차 처리 관리에서 자신이 없으면 선택하지 마세요. 아파트 관리 규약,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 자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방식은 가장 민원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인증 제품 확인 완료하셨고, 배관 설치 조건이 충족됐고, 지자체 허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확인이 어렵다면 사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내 집에 맞는 방식을 하나 정하셨을 겁니다. 아직 못 정했다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사고 나서 후회한 사례 5가지입니다. 첫째, AS 분쟁입니다. 불만이 1입니다. 피해 구제 신청 750건 기준으로 50.4%가 AS 불만이었습니다. 초기 불량 교환 반복, 렌탈사와 제조사의 책임 공방,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이게 싫으면 AS 정책을 확인하세요. 둘째, 필터와 소모품 비용입니다. 필터 교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후회의 시작입니다. 연간 46,000원에서 159,600원, 제품에 따라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구매 전에 이 계산을 먼저 하세요. 연간 필터는 필터 단가 곱하기 12 나누기 교체 주기입니다. 미생물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체 키트 5만원대에 작업이 번거롭습니다. 이게 싫으면 3년 총 비용을 계산하고 들어가세요. 셋째, 냄새 제로 환상입니다. 광고는 냄새가 제로입니다. 실제 냄새 감소입니다. 필터 수명이 끝나면 냄새가 새고, 미생물형 뚜껑을 열 때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환기가 약한 공간에서는 체감이 더 큽니다. 이게 싫으면 환기 공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지 마세요. 넷째, 소음과 야간 운용입니다. 작동 소음뿐만 아니라 전원을 꽂아도 팬 소리가 납니다. 야간 사용이 어렵고 조용한 공간에서는 체감이 더 큽니다. 이게 싫으면 설치 위치와 사용 시간대를 먼저 정하세요. 5번째, 투입 제한입니다. 뼈, 조개 껍질, 딱딱한 껍질, 씨앗은 투입이 제한됩니다. 뭐든 넣어도 된다는 기대로 샀다가 파손, 에러, AS 분쟁이 이어집니다. 이게 싫으시면 우리 집 음식물 패턴부터 점검하시고, 해당 품목이 자주 나온다면 어떤 방식을 써도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가격 구간을 보겠습니다. 가격은 기능 비교가 아니라 후회 방지 기준을 보세요. 이 구간 밑으로는 실험 대상이고, 이 구간부터 실사용 구간입니다. 분쇄 건조용입니다. 25만원 이하는 필터 설계 여유가 부족합니다. 세척 구조도 불편하고 소음 설계도도 미흡합니다. 민감하다면 이 구간은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30에서 45만원부터 구조가 안정됩니다. 자동 세척이 들어오고 필터 교체 주기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2에서 3인 가구라면 이 구간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50만원 이상은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은 아닙니다. 센서 개폐, 음성 안내 같은 편의 기능이 추가되는 구간입니다. 이 예산이면 미생물형을 함께 검토하세요. 미생물형입니다. 40만원 이하는 교반 안정성이 부족하고 AS 빈도가 높습니다. 굳이 이 구간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45만원에서 70만원이 미생물형의 현실적 시작 구간입니다. 교반이 안정되고 필터 수명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단, 미생물 관리에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80만원 이상은 미생물 교체 작업을 한번 해보고 귀찮다고 느끼면 그대로 방치됩니다. 관리 숙련자가 아니면 가격 대비 만족도가 애매합니다. 건조형은 30에서 45만원, 미생물형은 45만원에서 70만원. 이 구간이 현실 통과 구간입니다. 3년 총 비용 구매가보다 중요합니다. 분쇄 건조용 중급 기준으로 3년 총 비용은 60에서 8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구매가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초기 가격이 아니라 3년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80만원짜리를 사도 관리를 못하면 후회합니다. 25만원짜리 싸 보입니다. 그런데 1년 뒤 필터 냄새 때문에 다시 봉투로 돌아가는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전 체크리스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집 음식물 패턴입니다. 전분질 비중, 국물 요리 빈도, 뼈, 껍질 발생 여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투입 제한과 처리 시간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둘째, 환기 공간입니다.
주방 중앙에 놓을 건지, 베란다나 세탁실에 놓을 건지 먼저 정하세요. 설치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사시는 건 순서가 반대로입니다. 셋째, 3년 총 유지비 계산입니다. 필터 단가, 연 교체 횟수, 전기요금 추정치, 미생물 교체 비용까지 합산해서 3년치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이 숫자가 감당 가능한지 구매 결정의 기준입니다. 넷째, 관리형 인간의 여부입니다. 주 1회 세척, 그리고 3개월에서 4개월마다 필터 교체, 미생물 상태 확인. 솔직하게 마음에서 답을 해주시면 관리 못하면 냄새, 에러, 고장에 연결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편의 가전이 아닙니다. 관리의 가전입니다. 배출 동선은 줄어들지만 필터 교체, 세척, 소모품 비용이 생깁니다. 관리를 못하면 80만 원짜리를 사도 후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구조의 영역입니다. 그 위부터는 브랜드, 디자인, AS 선택의 영역입니다. 저는 제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실패 확률을 줄여두는 기준을 드립니다. 집 구조, 설치 위치, 음식물 패턴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마지노선 기준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추천이 아니라 기준만 드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다시 봉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방식 통과 모델만 따로 정리하겠습니다.